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월요일이니까요. 2부에서는 오늘은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 이슈들 다뤄보면서 종목 추천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요. 세 분의 스타분들과 역시나 함께하는 2부인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 11% 넘게 오른 휠라코리아를 추천했던 적토마스타, 그리고 1부에서 삼바 오늘 급락과 관련해서 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리나스타, 그리고 김보은스타와 함께 1시간 열심히 꾸며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송 보시면서 언제든지 시장과 관련한 궁금증은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해보시기 바랄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1부에서 퀴즈 내드렸었는데 지금도 다시 한번 내드려요. 아주 쉬운 힌트와 함께 드리니까요. 계속 눈 크게 뜨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퀴즈 띄워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볼게요. 다시 한번 문제부터 드릴게요.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을 가리키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블루오션, 2번 민트오션, 3번 블랙오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힌트 드릴게요. 제 옷 색깔하고 비슷한 답을 골라보시죠. 제 의상 색깔하고 비슷한 답을 찾아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잠시 뒤에 제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선물 드릴 거고요. 오늘 G3 종목 회담 월요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고고고!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손실 계좌 복구 전문 옐로우 칩 공략으로 당신의 죽은 계좌도 살려낼 리나스타입니다. 대마주와 우량주로 시장을 압도하는 적토마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3 종목회담의 김보스타입니다. 네. 오늘 그 시청자 퀴즈를 보니까요, 그 보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레이 오션 해가지고, 그레이 오션 해가지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없었네요. 네, 일단, 뭐 정답은 뭐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뭐,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네요. 오늘 코스닥 급락하면서,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면서 오늘 좀 크게 밀렸는데, 오늘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3 종목 회담은요, 각 스타들이 종목을 가지고 나와서요, 그 종목을 가지고 서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고 제외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다 무조건 편입되지는 못하고요, 서로 토론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 게 좋을지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코너니까요. 저희 포트폴리오대로만 하셨을 경우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자, 오늘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G3 종목 회담을 함께 빛내주시는 두 분의 스타를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 상이 바뀌었네요. 우리 네. 더블팀의 적토마스타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는 리나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참 힘들었어요. 네. 네. 참 힘들었는데, 뭐, 어떻게들 좀 대응을 하셨는지, 뭐, 사실 적토마스타님은 힘들지 않으셨던 걸로 보여지고,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좀, 저희 톡방에 계시는 회원님들,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왜 힘들었는지. 예, 제 요즘에 너무 잘 된다고 잘난 체 하다가 좀 된통 맞았습니다, 제가. 예, 된통 맞았지만 그래도 저도 나쁘진 않았는데 뭐 구차한 변명은 하기 싫고요. 일단 뭐 저도 반대하시군요. 그게 나쁘지 않은 거면. 아, 저도 네. 휠라코리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저도 휠라코리아가 2개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사실. 예. 근데 뭐 그보다 더 좋으신 우리 분위기 좋으신 우리 적토마스타님이 어떻게 한 주를 대응하셨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도 그리고 그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사실 종목 승리마가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시장에서 종목을 좀 압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이랑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좀 분석 그리고 포인트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휠라코리아가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뭐 신고가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톡스타 뭐 회원들 방 거기에서는 상당히 뭐 시장과는 좀 오늘 무관하게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시장은 좀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끼리는 상당히 즐거운 하루를 좀 보낸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즐거운 분위기였던 것 같네요. 네. 네. 우리 리나스타님, 네. 리나스타님도 뭐 분위기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폴드 오브 폰 관련 좀 먼저 잡으셔가지고 상당히 좀 한박미소를 지으시고 계시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네, 한번 일단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G3 종목회담에서 이제 굉장히 네.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저도 주워 담아가지고. 이 프로그램 상당히 좋지 않아요? 네, 남의 저에게도. 종목들도 좋은 거 한번 내가 평가도 해보고.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족도마스터님 컨닝 많이 하고요. 네, 서로 많이 컨닝하거든요. 제 거 컨닝하신 분은. 안 합니다. 전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번에 앱코 프로. 근데 앱코 급등할 괜찮은 때, 거예요. 네, 네, 저도 되게 그때 잠깐 괜찮았습니다. 주워 담아가지고 또 수혜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조금 이제 수혜를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시장을 보니까 신산업 관련한 것들이 좀 잘 가고 있더라고요. 뭐 폴드무폰 관련한 것도 그렇고 네. OLED 관련한 것도 핫합니다. 그렇고, 네, 또 뭐 친환경 종목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플랫폼 사업들 이렇게 좀 시장을 멀리 봤을 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잘 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요. 아무래도 예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좀 낙폭 과대주와 맞물리는 그런 종목들이 잘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종목들이 좀 이런 섹터군에 많이 몰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특히 폴드 오브 폰 관련주들이 네. 정말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가 드디어 지금 나 좀 봐줘 하면서 우르르다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한 번 더 다루면서 아쉽더라고요. 다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토론을 하고 좋은 걸 했으면 뭔가를 얻어가야 되는데 전 제 관점이 좀 세다 보니까 네, 일단 뭐 그러면서 제 친구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한테 자꾸 전화를 했거든요. 맨날 제가 실적을 물어보면 안 되니까 미공개 정보니까 사실 걔도 잘 모르고 휠라코리아에 다니고 있는 제 지인한테 얘기했더니 뭐 당연히 뭐 실적도 모르지만 그냥 간단하게 좀 물어봤어요. 너 월급이 얼마나 오를 것 같냐? 그때 이제 오늘 톡이 오더라고. 이제 알겠지? 알겠죠? 인생 나오겠네요. 네, 이제 알겠죠? 그래서 친하게 지내세요. 네, 그래서 참 좋은 데 다니는 제 그 지인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립니다. 오늘 약간 살짝 힘이 좀 제가 없는데 뭐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G3 종목회담은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G3 종목 무조건적인 종목 추천을 배제하고 여기 나와 있는 전문가분들이 서로 토론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종목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목은요, 전체 5종목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두 종목 정도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3명 다 찬성을 하면 그때 종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져온 종목들이 모두 다 편입되지는 않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이 종목이 괜찮다고 하는 종목들이 올라가고요. 이 종목은 아니다 싶은 종목은 빠지게 됩니다. 3명의 스타 중에 2명의 스타가 동의하면 올라가고 2명의 스타가 제외하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편입된 종목은 매수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날 평균가로 매수를 하고요. 이 평균가는 그날 시가와 종가를 중간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가 제외된 종목도 매도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날 평균가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표가 손절가를 좀 이제 따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진행하고요. 계속. 근데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 목표가 손절가를 엄수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5종목을 운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잘했냐가 중요하죠. 저희가 단 한 주도 안 빼고 7월 말부터 계속 지금 이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수익률, 딱 나오네요. 4.2%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저거 보고 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아니 저게 뭐가 잘한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급락하는 흐름을 봤을 때 제가 그냥 얘기 드린대요. 제가 오늘 펀드 수익률도 쫙 한번 봐봤거든요. 네. 전체의 약 92%가 저희 밑에 있더라고요. 네, 저희 밑에 있습니다. 8%는 위에 있네요, 그래도. 8%가 약간 컨셉이 다른 펀드예요. 그러니까 저희 펀드 말고 하방이나 ETF 뭐 이런 그런 것들? 펀드보다도 약간 매장인 펀드 이런 것들 전체 펀드 통틀어가지고 제가 봐봤는데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네, 대부분이. 자, 그래서 웬만한 운용사 펀드보다 우리가 더 낫다 이런 얘기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매매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거 뭐냐면 주식 시장을 계속 볼 필요는 없구나.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봐서 잘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일단 저희가 G3 종목에 다음에 전체 수익률 4.2%지만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수익률이 마이너스 9.3%. 그리고 코스닥 수익률이 마이너스 13.15%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G3 종목에 다음에 벤치마크 비트한 수익률을 보면은 코스피가 무려 13.52% 저희가 초과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코스닥을 보시면은 코스닥은 무려 17.38%를 우리가 초과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참 제가 여기다가 투자를 했어야 되나 봐요. 예, 왜냐면 저희 방 수익률도 뭐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요. 저희 6%거든요. 저희는 6%인데 안 믿으시는 거죠? 네. 진짜 6%. 제가 그 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이번에 그 강연회 할 때 저희 SMS 보낸 발송 내역과 함께 모든 종목을 다 공개했습니다. 제가 다 공개해서 강연회장 찾아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다 검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6% 넘는 수익률을 거뒀다는 거 같은 기간에 또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자랑만 하긴 좀 그렇고 일단 오늘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주제 하나 던져보고 가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어닝 쇼크. 자, 셀트리온 어닝 쇼크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최종 결정 임박. 자, 여기서 제약바이오 블랙먼데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고요. 최대한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더블팀의 조교마스터님. 네. 오늘 좀 제약바이오주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네. 안 좋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센트리온이 지난주에 좀 원인쇼크 한번 보여줬고 네. 이러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스도 이제 수요일날 재감리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약간 부정적이에요. 상장 폐지 얘기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제약바이오 끝난 건가요? 저희 지난주에 안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저는 안 끝났다고 얘기했죠. 네. 저도 안 끝났다라고 얘기를 예. 했기 때문에 일단 결론은 안 끝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지난주에도 이제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이제 대규모 계약 공시 나오기 전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대부분 목표가 하향을 했는데 대규모 공시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만큼 제약바이오가 이제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업종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외에도,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어려운 측면일 텐데, 그리고 이제 좀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 갑자기 이제 sek터 내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급락하는, 그리고 예전에는 오를 때는 같이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는 다 같이 조금만 엮여 있어도 올라갔는데 지금 같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사실 계약 공시 나온 그런 몇 개의 종목들만 움직이고 오히려 악재는 한꺼번에 다 같이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계속 이제 저도 줄여서 삼바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삼바가 삼바. 네, 삼바가 사실 이 앞전에 정말 삼바 축제로 불렸었습니다. 축제였어요. 네, 삼바 축제 그게 진짜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채 1년이 안 됐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속적으로 좀 올랐었던 게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4월 10일 날 이제 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불과 1년이 되지 않는 이 구간 동안에는 진짜 삼바 축제라는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라는 얘기,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동시에 이제 끌고 가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이제 분식회계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왔고, 이번 주에 이제 재감리 결과가 앞두고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가 이렇게 반영을 했겠죠. 정부의 비대칭성이 맞다라고 하면 이게 큰 이슈가 없이 끝날 것이다라는 소문들, 뭐 이틀 전에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흔히 말해서 두드려 맞은 걸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후폭풍이 꽤 생각보다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도 이제 쉽지 않은, 왜냐면은 이게 뭐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제기를 해가지고 주가가 사실 4월 1일부터 못 올랐었던 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당시보다 하락했었던 거에 대한 부분들, 투자자들의 이제 소송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걸로도 나오면은 사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시켰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후폭풍이 좀 클 텐데 저는 안 좋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오늘 주가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것 때문에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이 나면 그 외에 이제 종목들 실질적으로 임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특히나 우리 김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HLB와 같은 그런 종목들, 임상 이상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 3상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쓸려 내려왔을 때 저는 조금씩 담아주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뭐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부분들을 밝히면서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약간 중립적인 의견을 좀 주셨고요. 사실은 중립이라기보다는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은 건데 이거를 사실 워낙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게 걸려 있어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팩트만 놓고 보면 상장을 시켜야 되지 말아야 될 종목, 실적이 안 나오는데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그 제일모직의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형을 시키면서 제일모직의 그 주가를 띄워서 어쨌든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한 긴 시나리오 안에 이게 들어가 있었고, 그게 이제 이제 뭐 국정농단이랑 여러 가지 이제 그것들이 밝혀지면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뭐 사실 상장 폐지가 돼도 내용상으로만 놓고 보면 정말 분식회계에다가 그 주주 변경에다가 콜옵션에다가 너무 많이 걸려 있거든요. 한 5-6개가 걸려 있어서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의견을 좀 들어본 것 같고요. 우리 리나스탄이 봤을 때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어떤가요? 일단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간략하게 말을 드릴게요. 좀 상당히 많이 안타까운 거는 잘못은 이쪽에서 있는데 사실 저희 피해는 거의 투자자분들이 모두 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제해두는 방향도 사실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분식회계 부분은 잘못한 부분은 맞으니까 또 그것을 바로잡고 가는 것도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것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이제 대학 바이오도 좀 움직인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어쨌든 동조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불확실성,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저는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저는 많이 안타까웠던 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사실 10월장에 고점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계속적으로 좀 단기적으로라고 해도 한 달 내내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분식회계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얘가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 지금 국면에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어떻게 정리를 해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모르셨던 투자자분들이 있으셨다는 게 전 너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종목을 좀 전반적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얘랑 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빨간불을 킨 애들도 있어요.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차별화되는 종목인지 아닌지 구분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 아이에 맞게 좀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즈와 좀 동조화되는 흐름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건들지 않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약간 종목을 좀 보지 말자 뭐 이런 의견이셨고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도 뭐 사실 그렇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사실 뭐 쉽게 지금 현재 대응하기 좀 힘드실 텐데 이거 오늘 사실 제가 강연회 때도 엄청나게 많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많이 사셨을 거예요. 네. 주가가 올라왔고 심지어 정말. 뭐 이거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얘기를 많이 나왔어요. 셀트리온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뭐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뭐 한번 간단하게 뭐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둘 중에 뭐가 낫냐?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 나왔어요. 뭘 해야 되냐? 저는 간단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셀트리온 실적 안 되잖아요. 지금 맴시가 안 팔려요. 안 팔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휴미라 대표적인 그 원약 원래 신약 있죠. 그 원래 신약이 지금 휴미라 안 팔리니까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복제약 나온 것들을 해서 가격을 완전 다 덤핑쳐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자체를 뭐 80%, 70%, 90% 할인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제약이 팔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셀트리온 고사시키는 전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기도 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인 거죠. 그러면 셀트리온이 뭘 해야 되냐? 트룩시마, 호주마가 빠른 시일 내에 나와서 빨리 돌아가 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경쟁이 현재 미리미리 선수를 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치열한 시장이 됐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바이오시밀러는 안 된다.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근데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만약에 상장 폐지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한번 수요일까지 한번 보자고요. 수요일까지 오늘 강연회 때 얘기 드렸어요. 수요일까지 보고 수요일에 결과 나온 거 보고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쁘지 않은 가격대로 좀 봅니다. 순현금 흐름 들어왔고요. 그다음 바이오젠에서 매각했으니까 들어왔겠죠. 금액 이제 들어올 거고 그 사이에 물론 지금 재고 평가 들어와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영업이익 났는데 순이익은 손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번 이 종목의 삼성그룹 내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삼성물산의 4인이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장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하기 전에 우리가 장애 주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전 물어보고 싶어요. 구할 수 있었어요? 못 구했어요, 거의 구할 수가 없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다고 상장 폐지된 걸 미리 사자 이건 아니에요. 상장 폐지나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저는 충분히 살 수 있다 봅니다. 예, 그리고 수요일날 분명히 어떤 결론이 나도 저도 조평원스타임 마찬가지 의견에 동조를 하는데 흔들릴 거예요. 분명히 흔들릴 건데 그 흔들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상장 폐지에 어느 정도 좀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알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단가를 조정해서 충분히 저는 매수기에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라 그랬냐 강연할 때 셀트리온 안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낫다 차라리. 다만 들어가실 때 우리가 얘기하고 하자. 얘기하고 정리해서 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격대를 보고 조금씩 흘러가는 걸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지인 요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얘기 드리고 삼성그룹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포기한 말 안 해요. 포기 못 합니다, 이거. 왜냐면 승계 구조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기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이미 많이 몰아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의외입니다. 네. 약간 김문수님 오른쪽 아니고 왼쪽이시잖아요. 네. 좌쪽이시잖아요. 이런 기업들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지금 저는 정확히 가운데예요. 지금 이게 걸려 있는 게 이 얘기도 할게요. 이거 2016년에 상장됐어요. 2016년에? 네. 2016년에 상장돼 상장 그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상장 그 전에 했던 정권이 우리 국정농단 했던 그런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권 내에서 상장을 시킨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이게. 저는 이거 상장 시킨 거래소가 문제 있다고 봐요. 거래소 담당자도 찾아야 돼요. 누가 했는지. 누가 제대로 보지도 않아놓고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거래소 분들 상장해가지고 개인 투자 다 피해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찾아서 그런 사람 다
뒤져봐야 돼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얘네들도 분명히. 거래소 피해갈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증선위에서 뭐 결론 내고 뭐 자기들, 아니, 그럼 뭐, 무슨 철밥통입니까, 거기는? 다 무조건 뭔 잘못해도 그냥 다 피해가게? 저는 개인 투자자들 분들한테 절대로 이거 만약에 상장폐이 되잖아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예, 이거는 거래소다, 이거 상장시켜준 그 모든 관련된 IPO 한 증권사도 다 뒤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땐. 다 뒤져서. 국민연금은 예, 국민연금은 그냥 지분을 샀죠. IPO 주관사는 아니잖아요. 주관사가 제대로 해야 되고요. 회계법인도 다 찾아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계속 방송에서 열심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뭐 갑자기 흥분했는데 제가 네, 저 약간 왼쪽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정확히 중립이에요. 저는 정확히 중립입니다. 이런 기업들 되게 싫어하시는 저는 정확히 왼쪽으로. 중립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네. 기업에 분명히 이쪽에서 노림수가 있었겠죠. 노림수는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 그 노림수를 다 통과시켜준 사람도 이 사람도 처벌 안 받냐 이거예요. 저는 왜 개인 투자만 피봐야 되냐 이거예요. 저는. 되게 그러니까 많이 들고 계신 건 아니시죠? 저는 전혀 해보신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다. 전 바이오시밀러 분명히 위험하다고 저는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모토가 있어요. 바이오시밀러보다 차라리 맞다. 신약. HLB죠. 예. 예. 꽃보다 남자 네. 그러잖아요. 그쵸? 바이오시밀러보다 신약. 예. 저는 약간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관련이 없지만 저는 그래도 만약에 수요일 결과 나와서 때 보고 저는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일단 우리 개인 투자 만약 이 피해 본 거 우리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자고요. 절대로. 예. 저랑 그 단체로 한번 단체 행동 한번 생각해 보실 분들은 저희 톡방에 한번 와주세요. 제가 단체 행동 분명히 저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이슈 너무 많이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요. 예. 일단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수익률 갑자기 이제 분위기 안 좋았다가 좋은 거 한번 볼게요. 참 이쁘네요. 이쁜데 맨 마지막 시 안 좋은데 일단 자 휠라코리아 자 현재 수익률 21%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나왔는데 오늘 적토마스타님이 과연 이거를 매도하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어떤 전략을 선택하실지 자세히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 포스코캠텍 제 종목입니다. 예, 제가 꼭 밀리는 종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포스코캠텍. 자, 현재 지금 약 10 몇 %인가요?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일단, 예, 좋은 수익률 거두고 있고, 19.15%네요. 예, 많이, 수익률 꽤 높네요. 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난주 초반에 좀 괜찮았는데, 좀 다시 조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은 분위기인 것 같고요. SFA. SFA가, 제가 봤을 때는 폴더블 관련주인데, 폴더블 관련주 중에 그나마 좀 덜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오르시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 다음 HLB. 제 종목입니다. 네. 오늘 좀 많이 밀렸죠? 네, 제가 원래 손절가 56,000원 얘기했는데, 제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더블팀의 직토마스타님, 네. 종목 리뷰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그 전체 저희 포트가 수익률을 한 4% 정도 냈다라고 이제 아까 방송하면서 이제 나왔었는데 저는 그 지분의 최소 50% 이상은 네. 휠라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분기 실적 나올 때도 실적 발표 전날 이 종목 월요일날 이제 편입을 해서 그 다음부터 그때가 이제 한 3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한 4만 원대까지 랠리를 한번 보여줬고 이번 실적 또 나오면서 확실히 방송을 아는 종목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11% 하필 또 오늘 시점 발표했어요. 하필이라니요. 그래? 하필이라니요. 모르셨나요? 하필이라니요. 몇 주 전부터 실력 발표 날짜를 알고 계셨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은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그 주식의 정말,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좀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미국 자회사 아쿠시네트가 이미 실적 발표를 먼저 했었는데, 미국 그거에 따라서. 근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휠라도 좋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뭐 주가가 뭐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시장에서는 아마 내일 분석 보고서들 뭐 나오면은 또다시 목표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워낙 좋았고, 의류주는 아시겠지만 4분기 때 기본적으로
여름에 티 한 장보다는 겨울에 패딩이 훨씬 더 비싼 것처럼 아우, 정말 비싸죠. 네, 단가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고. 근데 그다음에 휠라코리아가 의외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휠라코리아랑 팬디랑 콜라보한 거. 네. 네, 비쌉니다. 그건 비싸죠. 네, 그건 비싼데 그- 신발은 좀 예. 가격대가 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인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1, 20대가 이제 아무래도 소비 여력이 3, 40대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그 이제 좀 트렌디하고 가격을 좀 낮추면서 인지도를 좀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했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그런 쪽에서는 이제 팬디랑 약간, 명품 콜라보를 네. 하는 부분들이고, 중국 쪽에서는 에슬레저 쪽이 이제 좀 많이 붐을 이루기 때문에 스포츠웨어 쪽으로 좀 특히나 이제 중국이 농구 좀 인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로 이제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아쿠시네트 골프 쪽으로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전략을 상당히 잘 짜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결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은 4분기 때까지 뭐 주가가 빠질 이슈는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4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이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빠지면은 빠질수록 매수를 하려는 수급 주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휠라코리아는 딱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를 끌어올린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 지금 14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아마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뭐 금액으로 이제 사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 한 4배 가까이 뭐 금액을 더 튀어서 매수를 한 걸 보면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휠라코리아는 어쨌든 뭐 킵고잉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홀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을 보고 진짜 갈 듯 하면서 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종목인데, 일단 11만 원을 돌파하면은 12만 원대까지 가고 거기서 신고가를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꾸역꾸역 빠지면 올라오고 10만 원대, 11만 원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자친구랑 그다음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요게 좀 첫방 나올 때까지 때. 기대감, 그리고 첫방에서 시청률 좀 최소 찍어주고. 한 두 자릿수를 첫방에 찍어주면 그럼 대박이죠. 그러기는 사실 쉽진 않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 이게 그 전에 케이블 도깨비나 라인이요? 도깨비랑 그러면 때는 9% 8%도 괜찮습니다. 9% 카프로는 진짜 대박이고 네, 거의 한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진짜 한 보통 7%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가서 거의 한 18% 20%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첫 방이 얼마나 찍어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고, 사실 국내에서 조금 인기가 없더라도 박신혜 현빈 씨 쪽 해가지고 중국 쪽에 많이 팔 팔리면 걸로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를 하면서 그때 김종학 프로덕션 초록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를 한 게 맞죠? 네, 얘기했었죠. 그게 저 오늘 해온 시청자분 한 분한테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셨죠? 초록뱀 매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질타를 초록뱀 받았습니다. 예. 초록뱀이 그 제작사거든요. 네, 그 제작사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그래서 전 두 개를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홀딩 의견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 좀 더 드리자면 저는 스튜드래곤은 봐도 초록뱀 안 본 이유가 안 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브라 궁전 하나로만 너무 버티기는 좀 쉽지 않다. 약간 이유마다 살짝. 예, 그래서 좀 그랬던 얘기고요. 제가 완전히 팔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비중 조절하고 여기서 있는 거였죠. 변명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리나스타님의 종목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한 가지입니다. SFA인데요. SFA는 당연히 저희 포트에서 지금 담고 가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폴더블폰 관련한 주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하나씩 꼭 갖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전에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서 뭐 다른 종목들보다 좀 못 간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SFA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이녹스 첨단소재도 오늘 장에는 3% 올랐는데, 전반적인 일주일적인 부분을 보면은 뭐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SFA도 오늘 2%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보면은 당연히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덜 올랐어요. 더 오를 부분이 크게 남아있다는 부분은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단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대가 많이 없다는 부분이 이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당연히 플랫폼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개발자 회의를 열면서 이제 이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뭐 저도 봤는데 물론 너무 비싸서 이게 나중에 언제쯤 대중화 될 것인가. 제가 이걸요 네. 해외 반응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새로 신제품에서 해외 반응을 많이 보는데 네. 당연히 일본 반응 거르고 봅니다. 일본은 일단 일본 반응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일본 기술자들이 가서 만들었다. 견제하는 거. 삼성 저거 분식회계다. 맨날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반응 일단 한번 거르고 보는데 중국하고 북미 반응이 좀 괜찮더라고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이전에 지금 중국 쪽에서도 관련한 그 상품을 내놨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지금 반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중화가 됐는 데는 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스마트폰이 이미 지금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부분을 보면은 새로운 좀 패러다임이 올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OLED 관련한 새로운 또 신기술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관련한 OLED 투자가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SFA가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덜 오른 감은 있어요. 근데 SFA 시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오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게 시총이 무려 1.4천원짜리이기 때문에 무겁긴 하죠.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너무 쉽게 급등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는 되지만 꾸준한 상승세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제 종목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종목은 일단 포스코 캠텍 보유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 10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 나왔죠. 네, 무려 82% 증가했습니다. 네, 추세 상승 분명히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를 66,000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다시 상향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포스코캠텍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금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을 좋은 가격대에서 잘 잡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제가 좀 대응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21선이 따로 올라올 때 그 21선에서 조금 대응을 좀 해볼 생각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HLB. 논란의 HLB. 네. 사실 오늘 좀 이런 부분도 좀 안타까워요. 제가 오늘 일단 83,000원에 우리 그 시청자분들과 함께는 83,000원에 그래도 1차로 어느 정도 좀 소폭 손절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83,000원에 그 자동 스탑 주문 내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필 제가 중국 차이나 방송하고 있을 때, 그때 해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냥 종가 보고 하자. 괜찮다. 어차피 원래 손절 56,000원에 하려고 했다. 저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로 좀 주가가 하락했는데, 손절가까지 아직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기존 수익 종목 감안해서, 포스캠텍하고 맞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도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 25%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 그래서 홀딩하는 게 맞지 않나. 임상 삼성 완료 시에 좀 파급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임상 삼성 완료하려면 제가 볼 때 겨울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기간에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 목표가 15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까지 아직 여유가 남았다는 부분이 가져가야 한 이유라는 걸 잘 모르겠는데. 그런가요? 일단 좀 보유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약간 반론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저 자막을 보면서 저기 폭발적 상승 가능이라는 단어가 오늘따라 너무 눈에 들어와가지고요. 사실 물론 이제 인상산상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약간 좀 현실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의를 원하시나요? 아닌가요? 저 보유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열어볼 수 있다면 양심이 있는지 아닌지 저는 좀 25%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25%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버티기에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는 게 분명히 좀 있고 25%
10까지 버티고 나서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코너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코너가 되게 마음에 들고 되게 투표 한번 해보죠. 오래 네. 하고 싶거든요. 저는 생각해보지만 제약바이오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번 제약바이오는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죠. 생각을 근데 하죠. 수요일까지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건지 지금 궁금하네요. 일단 한번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HLB 제외하는지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왠지 제외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네.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상, 제외를 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사실 이거를 보유를 하자라고 네. 얘기할 줄은. 수요일 지나고 급등하면 이 두 분이 책임지시는 걸로.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자, 일단, 그러면 이번 주에 종목들, 어떤 거 가져왔는지. 저 얘기는 더 별로 많이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서, 우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가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좀, 화면이 바뀌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강스텐바이오텍을 가지고 왔고, 다 바뀌었네요. 적토마스타님이 CS윈드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요? 네. 네. 그 리나스타님이 두종 YG 엔터테인먼트 오이솔루션. 지금 네. 화면이 좀 이상하다는 거, 우리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좀 시장이 또 그래서 그런지, 일단, 정상적이지 않네요. 일단은, 제가 가져온 종목은 강스텐바이오텍, 그리고 리나스타님이 가져온 종목이, YG 엔터테인먼트 오이솔루션이네요. 그리고 적토마스타님이 잭토마스타님이 CS윈드 가지고 나오셨네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슈토마스타님 한번 들어보죠, 한번. 네.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많이 없는 업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유가도 위에서 많이 내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살살 모아가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원, 민주당이 하원을 일단 다수당으로 하면서 오바마가 이제 펼쳤었던 정책을 이끌어가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그거에 이제 좀 반하는 정책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죠, 다르게 하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어느 정도의 제동은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그 정도, 그러니까 보호막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바마 케어랑 그다음에 신재생 그쪽인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HLB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저는 신재생 쪽으로 봤을 때 일단은 몇 개 없죠. OCI가 일단 안 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서 남은 거는 풍력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괜찮은 이슈 중에 하나가 스코틀랜드 전력 회사가 100% 풍력 전환으로 이제 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요게 좀 수혜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S윈드가 현지화 쪽을 하면서 이 타워, 해상풍력 타워 쪽으로, 선도 시장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윈드. 별로 저도 반론을 제기할 건 좀 있는데,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리나스타님, 우리 설리팀의 리나스타님은 YG 엔터테인먼트하고 오이솔루션을 가지고 오셨네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두 종목이니까 조금 빠르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G 엔터테인먼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종목에서 좀 YG가 지금 신호탄을 한번 올렸다라는 지금 차트 쪽으로 보면은 이제 좀 상승을 다시 시작할 신호탄을 오늘 좀 올렸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전반적으로 다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일단 좀 좋았습니다. 물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를 했지만 이 영업이익 부분에서 지금 78% 정도 이미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대표 그룹인 빅뱅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새로 이제 신인 그룹들이 매출을 좀 많이 끌어올렸다는 부분, 그리고 신인 그룹들은 사실상 좀 이 매출 비중이 사실 이 YG 쪽 기획사 쪽에 조금 더 좋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좀 3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마지막 4분기 실적까지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원 시장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신산업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플랫폼 산업도 사실 거기에 하나예요. 그런데 음원 시장이 지금 플랫폼 산업 관련해서도 사실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지금 보니까 이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해요. 1,300
54만 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이 BTS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유튜브에서 음원 실적을 많이 끌어오고 있는 게 블랙핑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4분기에도 여전히 관련해서 뭐 콘서트라던가 그다음에 신인 그룹들이 또 새롭게 만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4분기에도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네. 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이솔루션인데요. 지금 우리 포토상에서 보니까 5G 관련한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편입을 좀 시켜야겠다. 솔루션 네. 기간 외국인 수급이 좋네요. 네, 수급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보니까 또 전반적인 또 상승 추세에 와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시버를 만드는 종목 기업인데요. 뭐 이제 전기 신호를 가지고 이제 광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네. 그냥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4G 그다음에 LTE 이런 것들은 보다도 지금 5G 관련한 이 트랜시버는 지금 새롭게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매출이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미국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좀 최근에 하이를 좀 견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수혜를 보게 되면 이 오이솔루션이 관련한 좀 수혜를 같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일단 YG하고 오이솔루션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럼 제 종목을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 또 오늘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강스텐 바이오텍. 자, 바이오시밀러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제 신약, 줄기세포 신약인데. 어디 아프신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 국내 유일의 제대열 줄기세포 관련주입니다. 아토피 치료 이제 국내 임상 3상, 네, 3상 회사고요. 일단 주가는 눌림목 이후에 재상승 중인데, 일단 강스텐 바이오텍 보면은 주가가 지금 아주 급등했다가, 제가 이제 항상 그 톡방에 얘기하는, 그 제약바이오 4대 천왕이라고 제가, 중소형 제약바이오 4대 천왕이라고 제가 부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4대 천왕 중에 하나입니다. 4대 천왕 중에 마청이고요. 마청인데 지금 상당히 좀, 어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좀 밀리지 않았나, 저 이런 생각 해보고요. 삼바 얘기 아니었으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간 수급이 나쁘지 않다. 이 정도 수급이면 그래도 괜찮은 수급이라고 보여주고 싶고, 신약하고 바이오시밀러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신약입니다. 줄기세포 신약이에요. 국내 유일, 전 세계 거의 유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하나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을 가져와 나왔고요. 오늘 여기서 자리가 하나 남았네요. 하나. 한 종목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적도 마스터님은 어떤 종목을 넣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사실 본인 종목 제외하고. 제 종목 제외하고요. 일단 본인 거 제외하고 해야죠. 그래야죠. 저는 일단 5G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5G. 네. 오이솔루션. 왜냐면 제 RFHRC가 사실 아쉽죠,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시겠지만 개인적으로 RFHRC를 좀 넣었으면 해요. 네, 이게 다시 신고가까지 신고까지 올라온 게 아니라 신고가를 돌파했을 거예요, 아마. 최근에 찍은 걸로 아직 못 찍었군요. 이게 최고가가 29,550원인데 오늘 28,000원대까지 거의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이 종목을 한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5G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리나스타님은 본인 종목 제외하고. 제 종목을 제외하고 네.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물론 삼바가 지금 조금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에도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불확실성 좀 제거가 되고 나서 제약바이오를 좀 노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CS인데 저는 좀 친환경 부분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 종목에 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네. 일단 저는 한 표도 못 받았는데 일단 저는 일단 CS인데 안 된 이유를 좀 저는 얘기해 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CS인데 지금 유가가 밀렸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가가 올라야 돼. 올라야지 신재생은 된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지금 유가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 좀 빠르지 않나? 차트를 보면 이미 스타트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스타트 아직 안 아닌가요? 예. 좀 약간 속임수 플레이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YG는 일단 그 대표님께서, YG 대표님께서 믹스9 어떻게 처리할 건지 꼭 좀 밝혀주시고. 그 중에 팬이 있으신가 봐요. 다른 걸 생각하세요. 좀 제발 부탁입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해놓고 데뷔동 안 시키고 지금 보석함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YG가 도의적으로 좀 안 된다, 이거.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오이솔루션
괜찮습니다. 오이솔루션 가는 건가요? 네. 일단 한번 투표 한번 해보죠. 오이솔루션 한번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이솔루션. 네, 오이솔루션으로. 그럼 오이솔루션이네요. 네, 강스텐 바이오텍은 다음 주에 또 들고 나오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죠. 제2의 HLB는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HLB 빠지고 결국 오이솔루션이 들어갔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민재커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편했던 종목은 리나스타의 추천주 오이솔루션입니다. 이번 주 시장, 다음 주 시장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시간 열심히 달려왔고요. 퀴즈 열심히 맞춰주신 분들도 공개할게요. 퀴즈 정답부터 확인합니다.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1번 블루오션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화면으로 휴대전화 뒷번호 알려드릴게요. 4561님, 6474님, 4492님, 3527님, 8821님까지 5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일 꼭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도 전화를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 상담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스타분 톡방에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밤 8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